커피도 과자도 기습 인상이라. 이건 진짜 재앙이다. 참 기업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물가를 올리는 것도 심각합니다.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말입니다.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못 버틴다.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? 그러니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, 그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식품 유통사들이 가격 인상을 하는데 이 가격 인상이 심각합니다. 빙그레 같은 경우는요. 커피 등 22종에 대해서 평균이요. 14.7% 올립니다. 와, 엄청나게 올리죠. 말이 14.7%지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. 롯데 웰푸드도 마찬가지예요.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등등 해서 26종에 9.57%를 올리고요. 컴포즈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% 올렸습니다. 파리바게트는요. 샐러드, 빵이나 케이크를 평균 5.9% 올렸고요. 빕스는 샐러드바 성인을 1,800원을 올렸습니다.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컵밥이나 사골, 곰탕 등등을 적게는 12.5%, 많게는 20%를 올렸습니다. 진짜 많이 올렸죠. 이게 정부가 통제가 느슨하잖아요. 지금 대통령이 부재 중이니까 기업들이 기습 인상을 한 거예요.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. 안 올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진짜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뭐 이해는 됩니다. 이게 대부분 수입을 하잖아요. 수입 그죠? 예,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역대급이잖아요. 예, 이게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현재거든요. 지금 달러당 1,450원에서 1,470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이 진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.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. 기업들 입장에서는요. 이렇게까지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계속 올라가니 심각하죠. 게다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올라갑니다. 인건비가 마이너스가 안 돼요. 계속 올라가요. 최저임금 올라가 주 52시간제 강력하게 도입을 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내려주지 않으니 기업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예요. 예,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. 매출이 줄어도 너무나 많이 준다. 영업이익은 이러다가 진짜 최악이 될 수도 있다. 당장 롯데 웰푸드만 하더라도요.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.3%나 급감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풀무원도 2.9%가 떨어졌고요. 예, 오뚜기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도 말입니다. 영업이익률이 2021년만 하더라도 10%대였는데 지금은 4%에서 5% 사이. 그야말로 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. 원가 부담이 큰 데다가 인건비 부담이 크고요.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하니 기업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. 비용만 많이 나가고.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가 조금 느슨한 틈을 타서 물가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가는 올라갑니다. 지금 소비자 물가가 2025년 1월에 2.2%까지 올라갔거든요. 2024년 10월에 1.3%까지 떨어졌습니다.
이것이 말입니다. 11월, 12월, 1월 3개월 연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. 게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지금 물가보다가 훨씬 많이 말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.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요. 예. 게다가 소비자 물가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면 여러분 소비를 하겠습니까? 소비 안 합니다. 당연히 말입니다. 소매 판매액 지수가 벌써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. 2022년에 마이너스 0.3%, 2023년에 마이너스 1.4%, 작년에는 마이너스 2.2%의 3년 연속이에요. 2003년 카드 사태 때 마이너스 3.2%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카드 사태 때 2003년만 그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3년 연속입니다. 괜찮겠습니까?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. 결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가가 고물가가 되니까 소비를 안 해요. 소비를 안 하니까 소매 판매가 뚝뚝 떨어져요.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? 악순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보세요. 물가 올라가니까 소비 안 하죠. 소비 안 하니까 기업이 덜 생산해요. 기업이 덜 생산하니까 고용을 덜 해요. 고용을 덜 하니까 악순환 되는 겁니다.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. 성장이. 지금 성장이 2025년에 한국은행은 1.6%에서 1.7% 예상하거든요. 굉장히 낮습니다. 작년에도 최악이라고 했지만 2% 성장했습니다. 2023년에 1.4% 성장했거든요. 지금 이대로라면 2025년 1.6%에서 1.7%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. 이게 재앙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물가는요 소비하고는 직결됩니다.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소득이 많으면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지만 지금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 소비는 더 줄입니다. 이렇게 되면 기업은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말입니다.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.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재앙이다. 이건 진짜 재앙이다. 이 표현을 쓴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재 중이면 여야가 합의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내리든지 주 52시간제를 폐지를 하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완화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들은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정쟁에 휘말리고만 있습니다.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.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곧 3%까지 성장을 시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.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7개 만들겠다고도 이야기해요. 그 말뿐이에요. 행동이 없어요. 지금 이대로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끝장납니다.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게 더 큰 문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처럼 지도자들이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.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박살 날 겁니다.